여러분 안녕하세요. 연희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일본 오사카 미식여행 브이로그 담아봤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5살 조카와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정이라 아무래도 제한이 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오사카에서의 하루 5끼와 중간중간 촘촘하게 챙겨 먹은 간식까지 자세하게 담아볼게요. 더보기에 매장 이름과 주소, 구글 지도 링크도 적어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장해 두시고 더 알찬 여행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교토에서 오사카로 돌아가는 날 료칸 조식을 챙겨 먹었어요. 오픈한 지 오래되지 않은 가성비 좋은 교토 료칸도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다음 기회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사카에서 늦은 점심을 먹기 위해 방문했던 곳은 아지노야 오코노미야끼 전문점입니다. 여기는 50년 전통을 자랑하는 곳인데 도톤보리 현지인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미슐랭 가이드에도 선정되었던 곳이더라고요. 예약이 가능하지만 매월 1일에 다음 달에 예약을 받는 곳이라 여행자들이 예약하고 방문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유명한 만큼 웨이팅이 어마무시하니까 기다리는 거 싫으신 분들은 다른 곳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지노야는 웨이팅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좁고 가파른 계단에서 웨이팅을 해야 합니다. 계단에 앉으면 안 되고 가방 반입 금지까지 이런저런 제한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평일 3시쯤 방문했고 1시간 정도 웨이팅을 했습니다. 아지노야 메뉴판입니다. 오코노미야끼, 야끼소바, 타코야끼, 네기야끼와 세트 메뉴도 준비되어 있고요. 음료와 안주 메뉴도 많더라고요. 줄 설 때 메뉴판을 미리 나눠주고 주문을 먼저 받는데요. 좌석은 카운터석과 테이블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카운터석을 더 빠르게 안내해준다고 해서 카운터석으로 요청을 드렸고요. 미리 주문을 해서인지 음식은 빠르게 나오더라고요. 카운터석에 앉은 덕분에 다른 분들이 주문하신 메뉴도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먼저 야끼소바입니다. 믹스 야끼소바를 주문했고요. 안에는 오징어, 문어, 새우,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들어있고 위에는 계란이랑 갓소부시를 올려주셨습니다. 야무지게 비벼서 먹어봤는데요. 우스타 소스 같은 향이 나고 면이 적당히 잘 익혀져서 나오더라고요. 달콤한 편이지만 그렇다고 질리는 정도의 단맛은 아니라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기야끼라고 일본식 파전도 많이 드시던데 먹어야 할 음식이 가득 남아있어서 주문하지는 않았고요. 오코노미야끼도 아지노야 믹스로 주문을 했습니다. 안에는 오징어, 문어, 새우, 그리고 다진 고기가 들어있었고요. 직접 만드는 과정을 봐서인지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오코노미야끼를 몇 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맛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코노미야끼 역대급으로 맛있었어요. 양배추가 이렇게 맛있었나 싶기도 했고 재료들이 조화롭게 잘 어우러지더라고요. 소스는 전반적으로 단 편인데요. 음식의 단맛을 좋아하지 않는데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야끼소바가 더 맛있었고 동행한 지인은 오코노미야끼가 더 맛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취향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가능하시면 둘 다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웨이팅하면서 카운터석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보다 늦게 오신 분들을 계속 먼저 들여보내시더라고요. 안내해주시는 직원이 바뀌면서 전달이 안 된 것 같아 설명을 드렸는데요. 직원분 중에 한 분이 얘기는 듣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안내를 해주셔서 굉장히 불쾌했거든요. 저희가 설명을 하고 번역기까지 사용해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통하지 않았고요. 언어의 장벽은 아니고 그냥 일을 그렇게 하시는 스타일 같았어요. 여행 중에 불쾌한 경험이었지만 음식 나오는 걸 보니까 굉장히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1시간의 웨이팅과 불친절함을 감수하고라도 또 웨이팅을 할 것이냐 하면 오사카에 방문하면 예약을 미리 해야겠다 싶은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고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해요. 그리고 90분 식사 제한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화시킬 겸 산책할 겸 오사카 여행 코스 중 하나인 쿠로몬 시장에 왔습니다. 아케이드형 재래시장인데 일본 시장의 분위기와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특히 해산물이 많았고요. 그런데 여기 시장을 생각하고 방문하면 가격이 쉽지 않은 곳이더라고요.
저희는 일정상 4시 넘어서 방문했는데요. 문을 닫은 곳도 많았고 정리하는 가게도 있었어요. 길거리 음식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점심때쯤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식사를 하신다기보다는 간단한 간식을 즐기시거나 산책 갈 겸 돌아보기 좋은 곳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거리가 있다면 굳이 방문해야 할까 싶은 마음이 드는 곳이기는 했습니다. 시장을 빠르게 둘러본 다음 스시를 먹으러 갔습니다. 여기는 남바워크라고 해서 규모가 제법 큰 지하 상가인데요. 맛집은 물론이고 쇼핑할 곳들도 많고 지하철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더라고요. 지하 상가가 쭉 연결되어 있어서 이동이 너무나 편리했고요. 특히 여행 중에 비가 온다면 남바워크 내에 맛집이 많으니까 일정을 여기로 잡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남바워크는 1에서 3번가까지 총 3개의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3번가 219번 위치에 가성비 스시 맛집 스시사카바 사시스가 있습니다. 스시사카바 사시스는 후쿠오카에도 지점이 있고 오사카에는 남바와 우메다 쪽에 지점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도 나왔던 곳이고 한국인들에게 정말 유명한 곳인데요. 웨이팅이 긴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평일 5시쯤 방문했는데 1시간 정도 대기를 했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이 다 한국분이시더라고요. 여기가 일본인지 한국인지 헷갈릴 정도였는데요. 아마도 박명수님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메뉴판입니다. 스시는 2피스 기준으로 165엔부터 600엔까지 준비되어 있었고요. 다양한 부위로 구성된 메뉴들과 안주들까지 메뉴가 많은 편이더라고요. 한국어로 잘 적혀 있어서 고르기 어렵지 않았고요. 여기 시그니처 메뉴는 참치 김말이와 새우 육회입니다. 배부를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시그니처인지 몰라서 새우 육회는 주문을 못했고요. 저는 단새우, 식초 절인 고등어, 연어, 전갱이, 참치 중뱃살과 참치 김말이 그리고 감자 샐러드를 주문했습니다. 감자 샐러드는 테이블마다 있길래 궁금한 마음에 주문을 해봤는데요. 그냥 패스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단새우는 부드럽고 맛있었고 식초 절인 고등어는 위에 무가 올려져서 나왔는데요. 절인 고등어라 그런지 오히려 비린 맛이 부각되는 편이었고요. 연어초밥 당연히 맛있었고 전갱이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위에 파와 생강이 올려져서 나왔는데 기름지면서도 식감이 매력적이더라고요. 가장 맛있게 먹었던 메뉴라 마지막에 하나 더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참치 김말이는 뱃살 부위로만 나오는 메뉴도 있었지만 저는 기본으로 주문을 했어요. 제가 피맛이 느껴지는 참치는 손도 잘 되지 않는 편인데요. 참치 김말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뱃살 부위로만 나오는 메뉴는 1078엔이거든요. 한국에서 먹을 때와 비교해보면 가성비가 너무 좋은 곳이다 싶더라고요. 웨이팅이 쉽지 않은 곳이지만 바깥에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니까 초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둘이서 적당히 먹었는데 4,000엔 정도 나왔더라고요. 가성비 맛집이라는 점 감안하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니까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화려한 간판들과 수많은 관광객들이 가득하더라고요. 일본에 왔으니 라멘 빼먹을 수 없잖아요. 오사카 3대 라면 맛집으로 이치란 라멘, 이푸도 라멘, 그리고 킨류 라멘이 있습니다. 이치란은 요즘 한국 백화점에서도 밀키트로 쉽게 만날 수 있고 이치란과 이푸도는 다른 지역에서 먹어본 경험이 있어서 킨류 라멘에 방문했습니다. 오사카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도톤보리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간판 하나를 만나실 수 있는데요. 바로 금룡 라멘입니다. 오사카에는 킨류 라멘 지점이 5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도톤보리점으로 방문을 했고요. 본점은 휴업 중으로 나오는데 근처에 도톤보리점이 있습니다. 강렬한 빨간색에 포장마차 느낌이 들고 노상에서 라멘을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줄이 항상 긴 편이라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는 않은데 회전율이 좋아서 오래 기다리지는 않았고요. 평일 6시 30분쯤 방문해서 20분 정도 웨이팅을 했습니다. 여기는 24시간 운영되는 곳이니까 줄이 너무 길다면 다른 지점 이용하시거나 다른 날에 방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문은 입구에 있는 자판기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해요. 원하는 메뉴 누른 다음 가운데 검은색 화면에 양쪽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어떤 방법으로 결제할지 선택하면 됩니다.
메뉴는 기본 라멘과 차슈 라멘이 있습니다. 차슈 라멘은 차슈가 2배로 나오는 메뉴고요. 결제를 한 다음 식권을 직원분께 건네주면 되고 음식이 나오면 번호를 불러주시는데 영어로도 불러주시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됩니다. 기본 라멘입니다. 킬류 라멘에서는 마늘과 부추 그리고 김치가 무료로 제공되는데요. 반찬 하나에도 몇백 엔씩 받는 곳도 많은데 여기서는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토핑을 담을 그릇을 따로 주지는 않으니까 라멘 위에 올려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국물을 먼저 먹어봤더니 기존에 먹었던 돈코츠 라멘들에 비해 깔끔하면서 덜 짠 느낌이더라고요. 돼지국밥을 먹는 듯한 기분이었는데 위에 부추랑 김치를 올려서 더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면은 얇은 편이었는데 적당히 잘 익어서 나왔고 육수 먹을 때는 몰랐는데 고기에서는 살짝 잡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양념된 부추와 매콤한 김치를 함께 먹으니까 그래도 먹을만 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 음식만 계속 먹다 보면 매콤한 게 당길 때가 있는데요. 라멘 자체가 매콤하지는 않지만 마늘과 김치 듬뿍 넣어 먹으면 이거다 싶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저희는 2명이서 라멘 1개만 주문했어요. 직원분께 여쭤봤더니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웬만하면 1인 1주문은 지키려고 하는 편이지만 근처에서 메론빵을 꼭 먹어야 했거든요. 킬류라멘 가까운 거리에 메론빵을 판매하는 멜론 브레드가 있습니다. 멜론처럼 생긴 빵 안에 바닐라, 말차, 딸기맛 등의 아이스크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메론빵은 구워서 따뜻하게 나오고 그 안에 아이스크림을 넣어주세요. 아이스크림 맛은 굉장히 평범했는데 메론빵 자체가 맛있더라고요. 소보루빵 같은 느낌인데 겉이 바삭바삭하면서 달콤함이 가득하고요. 일본 편의점에서 메론빵 사 먹고 이거 도대체 왜 유명한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멜론 브레드의 메론빵 정말 맛있으니까 꼭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먹을 수 있는 공간은 따로 없어서 길에서 야무지게 드시고 오셔야 하고요. 여기는 현금 결제만 가능하니까 꼭 챙겨서 방문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오사카 호텔에서도 굉장히 잘 보이던 돈키호테 도톤보리점입니다. 관람차가 운영되고 있어서 멀리서도 잘 보이는 곳인데요. 이 근처에 크루즈 선착장이 있습니다. 리버 크루즈와 원더 크루즈가 있는데 20분 정도 둘러볼 수 있는 크루즈이고요. 주유 패스 있으신 분들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일정에 넣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여행의 목적이 미식 여행이라 크루즈는 패스했고요. 다리를 건너서 오사카의 명물 타코야끼를 먹으러 갔습니다. 제가 방문한 곳은 아치치 도톤보리 본점입니다. 아치치는 유난히 줄이 길어서 여기에서 먹어봐야겠다 싶더라고요. 아치치 타코야끼는 1인분에 800엔이었고요. 맥주나 소다가 함께 나오는 세트 메뉴도 있었어요. 타코야끼 소스도 다양한데 기본 타코야끼 소스에 마요네즈가 올려진 추천 메뉴로 주문을 했습니다. 음료와 함께 나오는 세트 메뉴로 주문을 했고요. 환타 멜론 맛이 새롭지만 저는 먹어본 적이 있어서 스프라이트로 주문을 했습니다. 매장 앞쪽으로 3개 정도의 테이블이 있고 강가 쪽에도 서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인증샷 찍으실 분들은 강가 배경으로 찍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았고요. 저녁이라 날씨가 제법 쌀쌀해서 지하에 마련된 테이블에서 먹었습니다. 타코야끼는 1인분에 8알이 나왔고 대파와 생강절임이 곁들여져서 나오더라고요. 덜 익은 것 같은 물컹한 식감이 특징이고요. 안에 문어랑 현미팝 같은 게 들어있어서 식감을 더해주더라고요. 소스는 달콤한 편이었고요. 생강과 파를 곁들여서 먹으면 더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바로 옆 가게도 쿠쿠르라는 타코야끼 가게더라고요. 여기는 줄은 없었지만 아치치 기다리면서 보니까 직원분이 정말 정성스럽게 타코야끼를 굽고 계셨어요. 아치치가 대량 생산의 느낌이라면 쿠쿠르는 장인의 느낌이었는데 다음에 방문하면 쿠쿠르를 먹어봐야겠다 싶었고요. 아치치와 쿠쿠르는 강가에 위치해 있어서 인증샷 찍기에 더 좋아 보였습니다. 남바역 쪽의 다코야끼 도라쿠 와나카는 쇼핑 아케이드 중간에 위치해 있는데요. 규모가 작았지만 줄이 그만큼 길지 않았고 4가지 맛의 버라이어티 박스가 있어서 다양한 맛을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도 더 저렴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인파 속에서 글리코상 인증 사진과 영상을 가득 담아왔고요. 비가 오기 시작해서 오사카의 마지막 밤 일정을
푸짐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오사카 여행 오시면 오사카성, 우메다 공중정원,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많이 방문하시더라고요. 교토도 함께 여행하는 일정이라 필수 관광지까지는 다 다녀오지 못했고 맛집 위주의 여행이었지만 너무나 만족스러웠고요. 이제 교토와 도쿄에서는 미식뿐만 아니라 료칸과 유명 관광지까지 자세하게 담아볼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연희스픽은 일본 오사카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